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8강 구름입니다. 오늘은 반디즈 분들과 같이 구름 도장 깨기를 해볼 건데요. 그거 아시나요? 초보자라 할지라도요, 구름만 잘 그려도 일러스트나 그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이번 구름 강의에서는 이론이랑 기본기가 너무 중요해서 1편에서는 기본기 위주로 공부할 건데요. 그렇다 보면 초반부터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다 끝나면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는지 맛보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짜잔! 이런 구름들을 반디즈 분들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 반디쌤, 제가 이런 구름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8강 1편, 2편을 모두 들으시면 아주 껌이 될 거예요. 기대가 확 되죠? 앞에 이론이 살짝 길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볼까요? 구름 그리는 법 정말 쉽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시죠. 연달아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동그라미를 다양한 크기로 배치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측 아래와 같이 크기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우측 위를 보시면 연달아 똑같은 크기들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양옆의 동그라미가 동일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더 자연스러운 구름들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크기와 모양들로 그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반디쌤, 그럼 더 자연스럽고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똑같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다양한 비율과 너비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똑같은 사이즈로 동일하게 3등분해서 구름을 그린 예입니다. 이건 중간 사이즈 미디움, 작은 사이즈 스몰, 그리고 길쭉한 동그라미의 비율을 다양하게 배치해 본 거예요. 여기서 중앙에 가장 큰 구름, 가장 넓은 구름을 하나 껴주는 거예요. 가장 큰 구름을 알파벳 B로 불러볼게요. B를 중심으로 양옆 사이즈를 아주 다양하게 이어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네, 이젠 익숙하죠? 3개의 동그라미. 맞닿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는 거죠. 부풀어 오른 식빵처럼요. 그리고 아래에 그림자를 넣거나 반서광을 넣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 이제 필요한 재료는 이게 전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반디쌤, 구름이 이제 겹쳐졌을 때 이제 뭉쳐 보이지 않게 보이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반디즈 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네, 여러 겹의 구름을 칠할 때 이럴 때 머리가 너무 아프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간감을 올려주기 위한 그라데이션 꿀팁 전수해 드려야겠군요. 바로 구름의 아랫면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때 밝은 그라데이션을 깔아주면서 깔면서 올라와 주면 끝이 납니다. 구름의 아랫면들에 밝은 그라데이션을 넣었을 뿐인데 구름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도 정리가 되어 보이죠? 참 쉽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 학습만큼 좋은 게 없죠. 네, 동그라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된다. 더 많은 동그라미들을 모아서 다양한 크기들로 배치해보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더 딥한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삼각형 보이시죠? 네, 산 모양처럼 동일한 모양의 세모난 도형들이 연달아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변형시켜서 어떤 건 높이가 길게, 어떤 것은 넓적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삼각형들을 떠오르면서 이제 구름의 크기도 그 안에서 짜봤는데요. 이 모습이 동일한 산 모양의 그것보다 더 자연스럽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구름 윗면의 곡선에 대한 표현인데요. 네, 부드럽게 직각인 부분이 없도록 그리는 게 관건이에요. 큰 동산을 넘으면 작은 동산을 넘고 또 다시 큰 동산을 넘듯이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흐름이 몹시나 중요한데요. 짧기도 하고 깊기도 한 곡선들을 그려나가면서 구름의 외곽 라인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꼭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죠. 네, 리듬, 흐름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 계속해서 기초를 이야기하며 보여드릴 건데, 네, 작은 동그라미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구름의 형태의 기본 틀,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린 구름의 형태가 좋은 모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검정 실루엣으로만 보는 건데, 이제 검정색으로만 봤을 때 구름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검은 실루엣을 다듬은 버전입니다. 흰색 구름에 그림자를 넣었는데, 여기서 꿀팁으로 그림자를 얼룩덜룩 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저분한 묘사들을 하는 것인데요. 초보자, 비기너 분들은 그림자를 하나만 넣어보시면서 감을 익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니 기체인가 싶으신 반디즈 분들이 계실 듯하여, 구름은 기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 떠있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 하늘에 떠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구름입니다. 역방의 구름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뭉게구름으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흩어진 구름들도 존재하는데요. 자잘한 구름들을 추가하면 그림이 더 생동감이 생깁니다. 실제로도 구름 덩어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길쭉하고 찢어진 듯한 구름들을 넣으면 더 사실적이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얼룩덜룩 칠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초보자일수록 그림자는 단순하게 여러 색을 섞지 말고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구름들을 그리면서 손을 풀어보아요. 다음으로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그려볼 건데요. 간단하게 튜토리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시를 사용해서 하늘 위에 투시선을 만들 거예요. 군데군데 랜덤하게 네모나게 색들을 채워 넣어볼 겁니다. 헉, 투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배경 2강 투시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의외로 투시와 연동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많아서 이제 참조를 많이 붙일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다시 또 수업 들어오셔서 그럼 네모만 남게 투시선을 삭제해 볼게요. 네모난 모양을 자글자글하게 찢어 볼 겁니다. 멀리 떨어진 구름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길쭉한 구름들로 배치해 볼 거예요. 여기에 밑면의 그림자를 추가하면 끝이 납니다. 지그재그로 봤을 때 구름의 배치가 어색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해가 어려우시다고요? 간단하게 너무 일정하게 붙어 있진 않는지 또는 너무 일정하게 떨어져 보이진 않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불규칙한 배열로 흩어져 있어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다음으로 그럼 더 가까이에 가서 구름을 봐볼까요? 빨로빨로미! 네, 로우 앵글로 카메라를 아래에 둬봤어요. 밑에서 본 구름은 어떻게 그릴까요? 일전 투시를 사용해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을 만들어줍니다. 정사각형의 박스도 있고 높이가 높은 박스도 더 보고, 눕혀져 길쭉한 직사각형의 박스들도 요리조리 다양하게 붙여봤어요. 이 다음은 박스에 맞춰서 구름들로 채워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심플하게 작업해봤는데요. 밑에서 보는 구름이다 보니 밑면에 그림자가 집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느냐 오른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도 그림자 방향이 바뀝니다. 구름의 배치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반디즈 분들을 위해서 다시 꿀팁 전수합니다. 저희가 하늘에 구름을 그릴 때 하나만 딸랑 그리진 않기 때문에 배치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구름을 멋지게 배치하는 법, 첫 번째, 넓적한 직사각형 박스를 다양한 높낮이에 배치합니다. 위에 반디쌤이 표시한 영역 보이시나요? 빨강색 영역인 맨 아래 구름, 초록색 영역인 중간 구름, 푸른색 영역인 맨 위 구름, 이렇게 아파트 건물처럼 층층이 구름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이는 구름이 멀수록 아래에 있을수록 더 얇은 널판지 같은 구름들로 배치할 거예요. 유독 다른 구름에 비해서 납작하죠? 세 번째, 더 높게 떠오를수록 구름의 밑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름에도 빛이 있다면 흐린 날을 제외하고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 구름의 그림자를 아래에 깔아주면 구름의 배열이 더 멋지게 표현될 거예요. 더 섬세하게 이제 기본기 더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마저 기본기 배우러 가보시죠. 앞서 배운 구름의 밑면, 네, 생각보다 이 밑면에 대한 고찰을 안 하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산에서 본다면 구름의 윗면을 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저희가 지면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디즈 여러분? 네, 평상시엔 저희보다 구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름은 밑면을 그려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밑면 배워둬야겠죠? 네, 복잡하게 생긴 구름들이 연달아 붙어 있다면 밑면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빨강색으로 그려져 있는 곳처럼 살짝은 넓적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루엣도 공부했고 밑면도 어떤 건지 알겠고 다음으로 구름의 그림자는 어떻게 그리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왼쪽은 예시로 보여드릴 실루엣이고 오른쪽은 그림자를 넣은 버전이에요. 어떻게 작업이 됐을까요? 처음 초보자 비기너분들이 시작하기에 그림자를 그리는 게 선뜻 어려울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라인을 미리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 위 검정색 라인을 보시면 옆 라인을 기준 삼아 그림자 라인을 맞추면 이제 쉬워진다고 적어뒀는데 이렇게 내가 그린 구름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2단으로 그림자를 또 추가로 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건 중급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초보자분들은 1단 그림자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주세요. 반디쌤, 여전히 구름 그림자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여기 부분이 초반에 그림 그릴 때 어려웠거든요. 우선 흰 구름 실루엣을 그린 다음에 빨간색 선으로 앞서 말했듯이 외곽결에 맞춰서 비슷한 모양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벗기고 채색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미리 어떻게 그림자를 줄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훨씬 편합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이 방법 적극 추천할게요.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대로 색을 채워주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그려주고 채워주면 됩니다. 반디쌤, 채색하는 방법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이죠. 물론이죠. 네, 첫 번째로 하늘의 색상을 넓게 칠해줘요. 그 다음은 흰 구름을 먼저 칠해준 뒤 그 위에 그림자를 그려줄 건데요. 이때 구름색은 초보자일수록 단순하게 칠해주세요. 대신 구름색과 그림자 색의 경계선을 풀어줄 건데 이때 뭐다? 바로 분홍색 톤으로 옅게 그 경계선을 살살 풀어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림이 딱 떨어져 보이거든요. 다시 복습해 보시죠. 하늘을 칠하기. 구름의 모양을 다양하게 5개로 이제 예시로 그려봤고요. 구름의 그림자, 경계선을 구름의 유사색인 오렌지 컬러로 살살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네,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수두룩 백백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쯤에서 반디쌤이 꼭 공부해야 할 것들을 좀 더 추려봤습니다. 바로 구름 실루엣입니다. 원통 1점 투시, 평지 투시선에 맞춰서 다양한 구름들 실루엣을 잡아보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바로 색을 칠하지 마시고 초반에 구름을 공부할 때는 검정색 실루엣만으로만 해서 공부해보세요. 네, 이강 투시 강의 참조해주시고요. 헛 투시 다 까먹으셨다고요? 오늘 다시 복습해야 하는 반디즈 분들이 몇몇 보이시네요. 그 다음 구름들을 작업해도 늦지 않아요. 구름의 방향성과 모양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보는 게 관건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지 더 다채로운 그림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반디쌤, 그럼 구름을 그릴 때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꿀팁 대방출 할 테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초보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꺼내든 도형화. 네, 앞서 말했듯 다양한 크기의 1, 2, 3 삼각형이 존재하고 1번에는 짝대기가 쭉 삐져 나와 있죠. 이게 다 구름의 큰 형식입니다. 1, 2, 3 모두 떨어져 있지 않고 포개져 있는 형식으로 겹쳐져 있는데요. 이 위에 빨간색 원형 도형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그 위에 겹쳐지는 형태로 얹을 거예요. 1, 2, 3 위에 올라가 있는 셈이죠. 이렇게 빨간색 영역의 구름들을 겹쳐지게 그리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공간감이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구름의 덩어리는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중간톤, 그림자 이렇게 영역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그림자를 얼룩덜룩하게 그리지 말 것.
한 덩어리가 가지는 정보량이 어마무시하죠. 이게 하나하나의 구름 덩어리가 뭉쳐지면 뭉게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밑면에는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덜어 반사광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말이죠. 네, 구름에도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 어떻게 표현하죠? 구름의 끝부분을 날렵하고 길쭉하게 빼주면 됩니다. 바람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과투시를 쓰시면 되는데요. 과투시란 직역 그대로 과하게 투시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바람의 방향을 방향성을 넣어줌으로써 그림에서 바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과투시된 길쭉한 구름은 어디다 쓰냐고요? 곡선 투시를 사용하면요. 익스트림한 구도의 구름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빠른 속도로 쑥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쪽에 설정한 방향이 있다면 통일성 있게 가져갈 것. 방향이 계속 바뀌면 그림이 혼잡스러워지거든요. 유의해서 그려주세요.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중앙에 원형이 있고 원형을 중심으로 퍼지게 방향이 빠져나오고 있죠. 이 방향도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정돈시켜 나가면서 그려주는 게 관건이에요. 위에 계속해서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흩어지며 날아가는 구름들의 표현들도 가능해지겠죠. 좀 더 바람이 부는 듯한 역동적인 구름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과투시 구름 하나 예시 더 보고 가실게요. 동그란 중심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지게 잡아봤어요. 멀리 보이는 구름일수록 얇고 길게 표현해 주었고요. 그럼 훨씬 더 그림을 깊이감 있게 광활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멀리 있다고 착각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빛으로 인해 생기는 외곽, 빛을 추가시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늘과 바닥, 구름색만 살짝 바꿔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구름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바로 첫 번째 실루엣, 두 번째는 구름 색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그림의 첫인상을 싹 바꿔주거든요. 네, 여기까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8강 2편에서는 오늘 배운 기본기들을 가지고 더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가지고 구름들을 그려보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편으로 넘어와서 마저 공부하시죠.